해시태그 한국 여자가 최고야. 2027년 어느 캠페인의 내부 기록. 마이너스. 해시태그 1 0.58. 2026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 출산율은 0.58이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국 과장 한석영은 그 숫자를 10번쯤 다시 읽었다. 익숙해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숫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한석영은 42이었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공무원 생활 17년차, 저출산 관련 부서에서만 9년을 있었다. 그동안 정부가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은 누적 380조 원. 그 돈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숫자는 계속 떨어졌다. 과장님, 장관님이 호출하세요. 마이너스. 장관실. 창밖으로 세종시의 겨울이 잿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한 과장, 저출산 해결 방안. 기존 프레임 버리고 다시 설계해와. 3주. 장관님, 기존 프레임이란 게 현금 지원, 주거 지원, 육아 지원 다 해봤잖아. 안 먹혀. 다른 접근이 필요해. 어떤 접근입니까? 장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혼인율부터 올려야 해. 애 낳는 건 그 다음 문제야. 지금 20대 후반 여성의 비혼 의향이 62%야. 남성도 58%. 이 숫자 놔두고 출산율 얘기하는 건 헛소리야. 혼인율을 어떻게 올립니까? 이미지. 네. 한국 여자의 이미지. 외국 남자한테. 그리고 한국 남자한테도. 한석영은 장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장관님, 그건 K- 문화가 먹혔잖아. BTS, 블랙핑크, K- 드라마. 외국에서 한국 여자를 동경하는 분위기는 이미 있어. 그걸 정책화하자는 거야. 수출용 이미지와 내수용 이미지를 동시에 움직이는 거지. 여성계가 반발할 텐데요. 그러니까 한 과장이 설계하라는 거야. 반발 안 나오게. 여성을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브랜드화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내 일이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2 브랜드의 설계. 한석영은 2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가 설계한 것은 뉴 코리안 우먼 누 코리언 우먼 프로젝트, 부처. 내부 약칭 NKW였다. 핵심 논리는 이것이었다. 대한민국이 70년간 수출한 것은 상품이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K-팝. 이제 수출할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한국 여성이 보여온 삶의 방식 교육열, 근면성, 미적 감각, 가족에 대한 헌신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상품성을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이미지가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7%로 남성 73%보다 높았다. 국제 비교에서 한국 여성의 근로 성실도, 저축 성향, 자녀 교육 투자는 최상위권이었다. 근검 절약, 성실, 교육열은 실제 데이터였다. 다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부분은 만들어낸 이미지였다. 한석영은 이 구조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NKW 프로젝트는 70%의 실제와 30%의 연출로 구성된다. 실제는 증폭하고 연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수렴하도록 설계한다. 자기 충족적 예언의 원리다. 장관은 보고서를 읽고 한 줄만 물었다. 30%가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예.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2030년쯤 올 겁니다. 그 전에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가면 그때 처리할 자원이 생깁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3 실행 수출 채널. 2027년 3월 NKW 프로젝트가 조용히 가동됐다. 조용히가 중요했다. 이것이 정부 캠페인임이 드러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었다. 채널 1 K- 콘텐츠 재설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주요 OTT 플랫폼의 K- 드라마에 은밀한 방향성이 주입됐다.
직접 개입이 아니라 제작지원금 평가 기준의 미세 조정이었다. 여성 캐릭터의 경제적 자립성, 가족에 대한 현실적 애정, 근면한 일상 묘사 같은 항목이 평가표에 들어갔다. 6개월 뒤 넷플릭스 상위 10위 한국 드라마의 여성 주인공들은 일관된 이미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전문직이거나 창업자였고 부모를 돌보고 절약하며 연애와 일 사이에서 성숙하게 균형을 잡았다. 복수극도 재벌 2세 로맨스도 줄었다. 대신 일하는 30대 여성의 삶이 주류가 됐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이집트, 브라질의 시청률 데이터가 올라왔다.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그리고 핵심 지표 한국 여성에 대한 긍정 연상어가 변했다. 예쁘다, 세련됐다에서 현명하다, 일을 잘한다, 가족을 사랑한다로 채널 2 한국어 교실 폭증. 교육부는 세종학당 해외 지점을 2배로 늘렸다. 그런데 등록자 구성이 예상 밖이었다. 2035세 남성 등록자가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유럽 일부, 북미.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드라마 때문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통해 그들이 배운 것은 한국 여자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였다. 채널 3 국제결혼 규제 완화. 법무부는 국제결혼 요건을 조용히 완화했다. 대신 역방향 결혼을 위한 요건이었다.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 시 외국 남성의 한국 정착비자 발급을 쉽게 했다. 소득 요건 완화, 한국어 시험 면제 2년 유예, 정착지원금 최대 3천만 원. 이것은 의도적이었다.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할 때 한국에 남도록 설계한 것이다. 해외로 나가면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해시태그 4. 내수 채널 가장 어려운 전선. 외국에서 한국 여성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의향 자체가 바닥이었기 때문이다. 한석영은 이 부분에서 가장 오래 고민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별 갈등은 2015년 이후 10년 넘게 누적된 구조적 문제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적대성, 20대의 정치 성향 분극화, 결혼연애 시장의 냉각. 이것을 캠페인 하나로 풀 수는 없었다. 그녀가 택한 전략은 외부의 시선을 통한 재평가였다. 베트남 청년이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다큐멘터리가 공영방송에 편성됐다. 독일 남성이 한국 여성의 근면성에 감탄하는 유튜브 영상이 상위에 노출됐다. 이란 이민자가 한국 여자는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클립이 SNS에 퍼졌다. 이 모든 것이 정부 개입이었지만 시청자에게는 자연스러운 해외 반응으로 보였다. 그리고 서서히 한국 남성 커뮤니티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외국 남자가 한국 여자를 데려가네. 처음에는 조롱이었다. 그쪽 나라 여자랑 살아라. 그러나 점차 다른 반응이 섞였다. 왜 외국 남자한테 인기야? 걔네가 보는 장점이 뭐지? 한석영은 그 전환 지점을 기다렸다. 소유권의 각성. 없을 때 비로소 보이는 가치. 그것이 그녀가 노린 심리 구조였다. 해시태그 4-1. 되돌아오는 시선. 2027년 여름, 한석영이 예상한 심리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유튜브였다. 한국 여자랑 결혼한 독일 남자의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 1200만을 찍었다. 영상 속 독일 남자 마르틴은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아내가 매일 아침 도시락 싸줘요. 그런데 내 도시락이 아니야. 자기 도시락이에요. 자기가 먹을 거. 근데 나 주고 싶을 때는 하나 더 싸요. 이게 한국 여자예요. 자기 삶이 있고 그 위에 나를 초대하는 거. 독일 여자는 이렇게 안 해요. 미국 여자도 안 해요. 한국 여자만 해요. 댓글에서 한국 남성들의 반응이 갈렸다. 저거 저 여자만 그런 거 아님? 니은니은 울 누나도 저럼. 독립적인데 챙길 땐 챙김. 아니 우리가 놓친 게 뭐냐? 외국인한테 배워야 하는 게 현실인가? 비슷한 영상이 쏟아졌다.
인도계 캐나다인 남자가 한국인 아내의 가계부를 보며 감탄하는 영상. 이집트 출신 유튜버가 한국인 여자친구의 부모님 제사 준비를 도우며 눈시울을 붉히는 영상. 프랑스 남자가 나는 15년 연애했지만 한국 여자처럼 현실적이면서 다정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인터뷰. 이 영상들 중 일부는 정부가 간접 지원한 것이었고 일부는 순수한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지원 영상이 씨앗이 되고 자발 영상이 군집을 이뤘다. 알고리즘이 나머지 일을 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보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2027년 8월의 한 사건이었다. 30대 중반 한국 남성 커뮤니티에서 베트남 가서 결혼할 생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 여자는 눈이 높고 계산적이라는 이유였다. 이런 글은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올라오던 것이었다. 댓글도 예전에는 맞다, 그래라가 주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다. 형, 근데 요즘 베트남 남자들이 한국 여자 데려가려고 한국어 배우는 거 알지?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 좋다고 난리인데 우리만 한국 여자 싫다 하는 거 웃기지 않음?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회사 누나 보니까 진짜 대단함. 일도 잘하고 부모님도 챙기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듯. 이 글 아래 달린 댓글 2300개 중 60% 이상이 글쓴이를 말리는 방향이었다. 한국 남성 커뮤니티에서 이런 분위기는 10년 만이었다. 한석영은 이 스레드를 캡처해서 보고서에 첨부했다. 옆에 한 줄을 적었다. 외부의 긍정이 내부의 자기인식을 바꿨다. 이제 내수 시장이 움직인다. 마이너스. 움직임은 연애 시장 전반에 번졌다. 결혼정보회사 통계가 먼저 반응했다. 2027년 하반기 한국 남성 회원의 상대 조건 설문에서 외모와 경제력 항목이 각각 14%, 11% 감소하고 성실성과 가정적 항목이 각각 22%, 18% 증가했다. 이것은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지표였다. 소개팅 앱의 매칭 알고리즘 회사가 내부 데이터를 발표했다. 남성 사용자가 여성 프로필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키워드가 바뀌었다. 예쁨과 세련됨은 여전히 상위였지만 절약, 부모님과 사이좋음, 가계부숨 같은 키워드의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이것은 3년 전만 해도 조롱의 대상이던 키워드였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것은 재회 현상이었다. 헤어진 지 1년 이상 된 커플이 다시 연락하는 비율이 2027년 하반기에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결혼정보회사들은 이것을 리프레이밍 효과라고 불렀다. 과거에는 결점으로 보이던 여자친구의 특성들이 너무 현실적이다, 돈을 너무 아낀다, 집에 자주 간다. 이제는 미덕으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한 20대 후반 남성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다. 2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답답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가격 따지고 주말엔 꼭 부모님 집에 가고 미래 계획만 얘기하고 저는 더 재미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주려 한 게 뭐였는지. 외국 남자들은 그런 여자 만나려고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는데 저는 옆에 있을 때 몰랐던 거예요. 어제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탑장 왔어요. 만나자고요. 지금 너무 떨립니다. 이 사연은 전국적으로 퍼졌다. 나도 그렇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방송국은 후속편을 만들었다. 마이너스. 2027년 연말 한국 남성 한국 여성 혼인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11월과 12월 2달 동안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 34% 증가. 통계청은 처음에 집계 오류를 의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개별 집계를 대조한 결과 실제 수치였다. 장관이 한석영을 불렀다. 한 과장, 이거 내수 숫자가 국제결혼 숫자보다 커졌어. 예. 처음부터 목표는 내수였습니다. 국제결혼은 촉매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한석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잘 못 봅니다.
타인이 그것을 탐낼 때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타인의 시선을 빌려다가 한국 남성 앞에 놓아준 것뿐입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보게 한 겁니다. 장관은 한참 말이 없었다. 이게 옳은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래도 숫자는 움직였어. 예, 숫자는 움직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5. 반발. 2027년 9월 프로젝트가 언론에 부분적으로 노출됐다. 한 인터넷 매체가 NKW 프로젝트의 일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정부, 여성 이미지 조작 프로젝트 가동. 여성계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은 국가의 홍보도구가 아니다. 한석영은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대응을 가동했다. 첫째, 프로젝트의 이름을 뉴 코리안 우먼에서 코리안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브랜딩으로 변경했다. 여성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브랜딩하는 것이라는 제정이었다. 둘째, 여성계 주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그들에게 실제로 예산 집행 권한을 줬다. 여성의 경제 자립성과 일가정 양립 항목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 이것은 원래 계획에도 있었지만 타이밍을 조정해 반발 시점에 맞춰 발표했다. 셋째, 프로젝트 성과를 숫자로 공개했다. 혼인 신고 건수, 여성 창업률 증가, 여성 관련 산업 매출. 이미 6개월 만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고 있었다. 반발은 한 달 만에 가라앉았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약해졌다. 한석영은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다. 이게 맞는 일인가? 그녀는 답을 몰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6. 2028년 봄 숫자가 움직이다. 2028년 3월 통계청이 2027년 확정 통계를 발표했다. 마이너스 혼인 건수 전년 대비 14.2% 증가. 2015년 이후 최대 증가폭. 마이너스 그중 한국인 간 혼인 전년 대비 11.8% 증가. 절대 수치 기여도로는 이것이 가장 컸다. 마이너스 국제결혼 중 한국 여성 마이너스 외국 남성 비율 18% 31%. 마이너스 2034세 여성 비혼 의향 62% 54%. 마이너스 2034세 남성 비혼 의향 58% 47%. 여성보다 큰 폭으로 감소. 마이너스 합계 출산율 0.58 0.64. 12년 만에 반등. 0.64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다. 이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해외 반응이 먼저 왔다. 뉴욕타임스가 특집을 냈다. 한국은 어떻게 출산율 바닥에서 반등했는가? 기사는 한국 드라마의 변화, 한국어 학습자 증가, 국제결혼 증가를 엮어 현상을 분석했다. NKW 프로젝트의 존재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석영이 의도한 대로였다. 그 다음 해 2028년 합계 출산율은 0.71로 올라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7. 캠페인의 한가운데서 그 무렵 한석영은 서울로 전출됐다. 본부국장. 파격 승진이었다. 어느 토요일 그녀는 혼자 강남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20대 여성 둘이 대화하고 있었다. 요즘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 좋아한다며. 드라마 때문 아니야? 일하는 여자 나오는 거. 근데 솔직히 나도 그런 드라마 보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 들어. 예전엔 주인공이 다 재벌 딸이거나 신데렐라였잖아. 지금은 그냥 회사원이야. 절약하고 엄마 돌보고. 그게 진짜 우리 모습이지. 맞아. 우리가 그런 거 원래 잘하잖아. 그리고 반대편 테이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앉아 있었다. 야, 나 결혼한다. 누구랑? 회사 3년 선배. 누나. 너 예전엔 연상 싫다고 하지 않았냐? 예전에는 몰랐지. 지금 보니까 이런 사람 놓치면 바보야. 돈 관리 잘하고 일도 잘하고 부모님한테 전화도 잘 드리고. 예전엔 그런 게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다 능력이더라. 형 진짜 변했다. 변한 게 아니라 이제 보이는 거야.
한석영은 두 테이블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쪽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보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가치를 다시 보고 있었다. 두 시선이 가운데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것은 70%의 실제와 30%의 연출이었다. 그런데 지금 옆 테이블의 여성들은 그 30%까지 자신의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반대편 테이블의 남성들은 그 실제를 비로소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 양쪽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그녀는 여전히 몰랐다. 다만 출산율은 올라가고 있었다. 혼인 건수도 올라가고 있었다. 380조 원을 써도 움직이지 않던 숫자가 이미지 한 번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석영은 커피를 마셨다. 30%의 청구서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현명하고 근면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한국. 여성이라는 이미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새로운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미지가 실제가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찢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숫자가 움직였다. 그녀는 그것으로 일단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2030년. 2030년 합계 출산율 0.89. 여전히 OECD 최하위였다. 하지만 2026년에 0.58과 비교하면 53% 증가였다. 통계학자들은 이 반등을 한국 모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유엔 인구기금이 한국에 자문단을 보냈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이 벤치마킹 팀을 파견했다. 그해 봄, 한석영은 해외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제목은 저출산, 이미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딩 한국 사례. 연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다. 우리는 여성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랜 오해를 교정했을 뿐입니다. 그 교정의 수단으로 세계의 눈을 빌렸습니다. 그 방법이 옳았는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다만 숫자는 움직였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청중석 어딘가에서 한 여성이 울고 있었다. 한석영은 그녀가 왜 우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묻지 않았다.